2026년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침대 위에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2일 전 또 다른 모텔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명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22세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범행 직후에도 SNS에 셀카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2026년 2월이었지만 이미 범행은 2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2005년생 22세 여성입니다. 사건 당시 무직이었으며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도 자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도벽이 있었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습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처방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약들은 살인 도구가 됩니다. 2025년 12월 14일 오전 11시 20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남자친구 B 씨와 있었습니다. 사귄 지 채 한 달도 안 된 사이였습니다. 둘은 다툼이 있었고 김 씨는 화해의 뜻으로 음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다정하게 말하며 피로회복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B 씨는 음료를 마시고 20분 만에 카페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틀이 지나서야 회복했습니다. B 씨는 대체 거기 뭘 넣은 거냐고 따져 물었지만 김 씨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그녀와 헤어졌고 2026년 1월 말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 씨는 이미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범행 이후 김 씨는 챗GPT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1차 사건에서 B 씨가 살아남자 그녀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사건부터 약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2026년 1월 중하순, 이번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 30대 남성 G 씨는 김 씨가 건넨 숙취해 소제를 마셨습니다. 마시자마자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몸에서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 2차 피해 사실은 김 씨가 체포된 이후에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오후 9시 24분 약 일주일 전에 알게 된 김 씨와 20대 남성 C 씨는 수유동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숙취해 소제 드링크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직접 문을 열었을 때 C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체액이 흘러나와 있었다고 사장은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시점에
김 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모텔에서 혼자 나온 뒤 C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만 자길래 나는 먼저 갈게. 경찰은 이 메시지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봤습니다. 그 무렵 김 씨는 또 다른 남성 이 씨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건 편의점에서 35,000원어치 숙취해소제를 사는 김 씨였습니다. 내심 왜 이렇게 많이 사지? 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없다 해서 대신 결제해 줬습니다. 그 숙취해소제가 마지막 피해자를 죽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2월 2일 경찰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일주일 뒤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에게 조사를 늦추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4차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었던 여성이 감시망 밖에서 또 사람을 죽인 겁니다. 2026년 2월 9일 오후 8시 40분 김 씨는 20대 회사원 D 씨를 강북구 수유동의 다른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D 씨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 잡고 배달시켜 먹자고 하더라. 김 씨는 처음부터 약물 음료와 일반 음료 두 종류를 챙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D 씨에게 약물이 든 쪽을 건넸습니다. 2시간 뒤 그녀는 혼자 모텔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소리 톤은 약간 쫓기는 듯했고 초조해 보였다고 기사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김 씨는 모텔에서 나온 뒤 D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술 취해서 잠만 자니까 먼저 갈게. 치킨은 네가 가져가라 해서 챙겨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 줘서 고마워. 다음 날 오후 5시 40분 모텔 직원이 객실에 올라갔습니다. D 씨는 침대에서 숨진 채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몸에 외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물이 든 음료 한 잔만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범행 당일 저녁 8시 28분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렸습니다. 팔로워 환영 선팔마팔 해시태그를 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모텔을 빠져나간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2월 10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혐의는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2월 19일 경찰은 김 씨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챗GPT 검색기로 1차 범행 이후 약용량을 2배 이상 늘린 것, 이것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과의 만남에서 다툼이 생기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재우려고 처방약을 숙취해소제에 탔어요. 죽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첫 피해자 B 씨에게는 배달 전문 고기 맛집을, 마지막 피해자 D 씨에게는
13만 원짜리 치킨을 직접 결제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돈을 쓴 게 아니라 피해자 돈으로 음식을 시킨 겁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 재운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신상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박과 유족의 강력한 요구 속에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노한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신상을 직접 찾아 퍼뜨렸습니다. 물론 이는 사적 제재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출석을 늦추면서 4차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살인, 특수상해, 마약유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입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피해자는 살아남은 이 씨가 결제해준 숙취의 소재로 죽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3명에게만 음료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만큼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범죄실록이었습니다.